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지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인가요? 네, 오늘은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모두의 안전을 위한 강력한 방역 조치이지만 장기화된 이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용객 제한 때문인데요. 고객과의 대면을 최소화해 영업을 하고 있는 배달 업종은 오히려 매출이 좀 증가한 반면 문을 닫는 업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반복되는 코로나 대유행 때마다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매출은 얼마나 떨어졌나요? 네, 일단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해서 자영업자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데이터로도 나타납니다. 서울 소상공인 카드 매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 신용 데이터를 보면 7월 말부터 8월 첫 주까지 서울 자영업자 매출은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17%나 줄었습니다. 매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야간 매출 감소가 꼽힙니다. 도심과 상업시설이 몰려있는 종로구 소상공인의 28주차 평균 매출은 전년 대비 47%, 중구는 46%, 마포구는 48%를 각각 기록했을 정도인데요. 1년 만에 매출이 반토막 난 겁니다. 네. 게다가 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된 상황이어서 자영업자들로서는 더 막막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막막한 현실은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에도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7월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 지수는 32.8로 전월보다 20.8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코로나19 1차 대유행 때인 지난해 이후 1년 4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힘든 시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빚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맞습니다. 자영업자들의 빚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올해 6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405조 4천억 원으로 국내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말보다 19.8%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솔솔 나오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문턱이 높아져 돈을 더 빌리기 어려워지고 이자 상환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이 자영업자들의 고심은 커질 수밖에 없죠. 네, 요즘 길을 가다 보면 문 닫은 곳이 정말 많더라고요.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 역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계속되는 위기로 실제로 휴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 33.3%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어려움으로 휴업 또는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고 24%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 10명 중에 6명은 휴폐업을 고민할 만큼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답답한 상황인 거죠. 여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비중도 떨어지면서 올해 6월 자영업자는 558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2%에 머물렀습니다. 이 3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도 추가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섰는데 어떤 대책들이 꾸려졌나요? 일단 다음 달 만기가 돌아오는 130조 원 규모의 금융권 채무 연장부터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연장 여부를 다음 달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과 소득 하위 88%를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말까지 90%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죠.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 대한 하반기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등 납부 유예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서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당장 급한 불을 끌 수 있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코로나19가 언제 종료가 될지 알 수 없는 만큼 뭔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사태 속에서 정부는 구독경제 시장 참여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일정 금액을 내고 정기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독경제는 일상생활 서비스부터 먹거리까지 없는 것 빼고 다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정기 판로가 확보돼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유망한 어떤 사업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그래서 뛰어들고 있죠.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는 구독 경제에 진입하는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받는 플랫폼을 만드는 일도 홍보하는 일도 어렵기 때문인데 정부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줄 인프라를 구축해 내년까지 소상공인 3,000명을 구독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고강도 거리두기에 자영업자 희생만 강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정부의 이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이제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기용 자영업 비대위 공동대표는 도대체 언제까지 가게 문을 닫아서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믿는 것이냐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집합금지 인원 기준을 철폐하고 손실을 보상해달라 이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아마도 이제 진통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한컷 이슈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오늘은 국민의 약 88%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이제 예정인데 지원금 안내 문자 메시지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스미싱 사기일 수 있다고 합니다. 스미싱은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서 금전이나 개인정보 등을 편취하는 수법인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를 정상에서 관심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암호화시킨 파일을 복구하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5차 재난지원금을 미끼로 한 피싱 사기가 늘어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이 스미싱 문자를 받아봤는데 얼핏 봤을 때는 이게 좀 진짜 같아 보여서 이게 스미싱인지 아니면 진짜 나한테 온 건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헷갈리는 유형으로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의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 메시지의 유형을 보면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정보가 이제 바로 유출된다고 합니다. 네. 피해를 그래서 예방하려면 출처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주소는 일단 클릭을 하면 안 되겠죠. 만약 실수로 주소를 눌러서 앱이 설치됐다면 백신 앱을 실행해서 검사를 한 뒤에 악성 코드나 앱을 찾아서 삭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고강도 방역 조치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동원 가능한 모든 카드를 꺼내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도와줘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도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